바디를 민지 선생님이 한번 해볼까요? 중간 리포머로 갔을 거고 제가 눕는 것부터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자, 스프링은요, 클래식 필라테스에서는 이 푸덕 자체를 좀 당황스러울 정도로 많이 무겁게 걸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모던 필라테스고 회원님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동작 자체를 오늘 알려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가장 가벼운 노란색 하나 걸고 하시면 되고요. 자극도 근데 어느 정도 좀 느껴야 될 것 같다 하시면 초록색 하나 걸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저는 초록색 하나를 걸었는데요. 사실은 초록색 하나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적절할 수 있는데 그렇게 무거운 스프링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숙련되면 더 많이 거셔야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가 크고 몸무게가 크다면 이것도 엄청 가벼울 수 있어요. 자, 일단 제가 헤드피스 최대로 올렸고요. 그리고 초록색 스프링 하나를 걸었어요. 네, 초록색 스프링 하나가 무겁기는 한데 손으로 밀리면 밀릴 정도거든요. 그래서 누우실 때 밀린다는 거 생각해서 누우셔야 돼서 뒤돌아서 엉덩이 먼저 캐리지 중앙에 한번 앉혀볼까요? 좋아요. 캐리지가 밀리지 않는 거 계속 확인하셔야 되고 홈에 빠질 수 있으니까 홈의 위치도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자, 오른손을 캐리지 오른쪽으로 가지고 와서 터치를 해서 몸을 이렇게 먼저 틀고 오른쪽 발을 미니보드 혹은 풋발 먼저 올려요. 그리고는 뒤로 누울 거예요. 그룹 레슨이라면 저희가 말로써 계속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 레슨을 하는 중이라면 캐리지가 열릴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해서 손이나 발로 캐리지를 계속 당겨주고 있으셔야지 될 거예요. 자, 가운데를 누웠는지는 저희 강사들은 눈으로 몸을 확인하면서 체크를 하실 수 있겠지만은 회원님 스스로는 어깨의 숄더 레스트가 닿는 느낌이랑 머리가 숄더 레스트에서 떨어져 있는 좌우 거리를 감각으로 그냥 느껴가지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헤드피스는 세우면 세울수록 푸덕이 쉬워지고요. 내리면 내릴수록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원래는 다 내리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는 우선 처음이라서 다 올렸고요. 발의 위치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발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토에 대는 부분이랑 힐에 대는 방법이 있어요. 토에 대는 거랑 힐에 대는 거는 공식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도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필라테스에서는 필라테스 포지션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근데 이것도 이 센터마다 사용하는 용칭이 달라서 뭐 필라테스 핏, 필라테스 포지션, 뭐 V 포지션, V 핏 설명하는 방법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발을 V자로 가지고 오는 포지션이어도 되는데 이거를 필라테스 스탠스라고 해서 필라테스에서만 사용하는 V 핏, V 포지션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발을 V자라고 설명을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허벅지, 고관절에서 약간의 바깥쪽으로 회전된 것과 벌어져 있는 움직임 때문에 발이 V자로 딸려가는 결과가 사실은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필라테스 스탠스라고 합니다. 자, 코어라고 부르는 부분은요, 무지혈관증이라고 저희가 하는 튀어나와 있는 앞바발가락 밑에 뼈 있죠. 근데 그 뼈가 앞바발가락 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새끼발가락 아래쪽에도 바깥으로 돌출이 되는 게 있어요. 그 부분이 풋바에 닿으면 토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힐로 가지고 옵니다. 힐은 대부분 뒤꿈치가 어딘지 알고 계시니까 힐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발의 포지션은 또 다르게 가져가면 발 내려볼게요. 골반 넓이 11자가 있습니다. 토를 대는데 골반 넓이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얘도 사실은 발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허벅지 정렬 자체가 회전이나 벌어짐이 없는 상태가 골반 넓이 11자가 되는 거고요. 골반 넓이의 기준은 본인 골반 앞에 튀어나온 뼈 있거든요. 그 튀어나온 뼈에서 수직선을 그었을 때 슬개골 중앙을 지나서 두 번째 발가락까지가 일자가 되는 거리가 됩니다. 그렇게 골반 넓이 11자에서 토를 대는 것 혹은 힐을 대는 것 두
두 가지 옵션이 있고요. 그리고 와이드로 벌리는 방법이 있어요. 와이드는 저희가 와이드 스쿼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고관절을 최대로 벌리면서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키는 만큼 발이 그냥 딸려가시면 돼요. 자, 저희는 가장 보편적이고 쉬운 방법인 필라테스 스탠스를 먼저 해볼 거예요. 그리고 토로 시작을 합니다. 자, 순서가 있어서 순서를 외우셔야 돼요. 발의 간격은 필라테스 스탠스, 11자 골반 넓이, 와이드 포지션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연습 단계라서 가장 보편적인 필라테스 스탠스를 할 건데 토에 대고 한 세트, 힐에 대고 한 세트, 한 다리를 들고 싱글 레그로 한 세트, 마지막에 4단계까지 있어서 러닝이라고 해서 걷는 게 있거든요. 러닝까지 총 4구간을 갑니다. 그 중에 저희는 첫 번째를 가져갈 건데 이름이 풋워크이잖아요. 풋워크, 발이 일하는 동작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 필라테스의 원리가 진짜로 발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옆에서 봤을 때 발이 90도 정도 굽혀진 상태에서 출발하시면 되는데 푸덕이라고 하니까 뭔가 발을 써야 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발의 움직임이 제로예요. 발이 움직이면 파워하우스를 안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발을 움직여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4번째 구간이 가기 전까지는 발목에 무슨 일이 있어도 움직임이 하나도 있어서는 안 돼요. 자, 발의 정렬은 이렇게고요. 한국사 안 보이시면 옆으로 와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가까이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골반의 중립을 찾으셔야 되는데요. 골반의 중립을 찾는 방법은 골반 앞에 튀어나온 뼈와 치골에서 가장 위로 돌출된 지점이 평평한지를 보시는 거예요. 민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치골이 측면에서 봤을 때 살짝 떠있기 때문에 꼬리뼈를 좀 더 낮춰서 내리셔야 됩니다. 자, 평평하게 됐으면 그 다음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건 허리와 등이 다 붙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지금 민지 선생님은 잘 붙어 있기 때문에 넘어갈 건데 다리를 들었을 때는 어떤 체형을 갖고 있더라도 허리는 바닥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허리가 바닥에 닿여 있으셔야 되고요. 흉곽 닿고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흉곽은 우리가 아까 전에 늑골 아래 각을 측정을 했었는데 늑골 아래 각이 90도가 되면 닫히신 거예요. 여기서 더 좋으면 각이 90도보다 작아지는 거고요. 흉곽이 열리면 90도보다 커져요. 그럼 저희는 90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각을 굳이 체크하지 않고 흉곽의 앞을 만졌을 때 어디 하나가 돌출되어 있으면 열린 거라서 흉곽을 닫을 수 있게 하시면 되는데 체크하셔야 될 게 흉곽이 옆으로 열린 건지 복장뼈가 위로 들려서 떠 있는 건지 체크를 합니다. 요즘 체형에는 흉곽을 들고 있어서 뒤로 몸을 젖히고 있어서 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추천드리는 행조는 쇄골 안쪽에서부터 복장뼈를 배꼽 쪽으로 내려서 쓸어 내려주는 행조를 추천드립니다. 조금 다쳤네요. 그리고 숄더 레스트와 어깨 사이에는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약간의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간이 있는지도 체크를 합니다. 만약에 공간을 띄우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 어깨가 닿여 있다라는 거는 파워하우스 힘이 약해서 몸이 캐리지에서 위로 미끌려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파워하우스를 더 쓸 수 있는 큐잉을 주시거나 스프링을 더 약한 걸로 바꾸셔야 돼요. 그런데 저희는 초록색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노란색으로 바꾸는 것보다는 파워하우스를 좀 더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고개는 당연히 천장을 바라보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동작은 사실 엄청 간단합니다. 무릎을 펴서 캐리지를 열 거예요. 움직여 볼게요. 그리고 다시 캐리지를 닫아서 무릎을 접는 거예요. 동작은 이게 끝이에요. 근데 이 동작은 이렇게 심플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아무런 힘이 들어오지 않아요. 필라테스 첫 동작이 무조건 푸덕이거든요. 모던 필라테스든 클래식 필라테스든 1번 동작인데
선생님들의 큐잉에 따라 동작이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동작은 이렇게 가는 건데, 자, 설명을 합니다. 자, 저희가 이 동작에서 느껴야 되는 힘은 복부 힘과 엉덩이 힘과 뒤에 있는 허벅지 힘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자, 호흡해 볼게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후 내쉴 거예요. 선생님 혹시 옆으로 조금 와보실 수 있어요? 호흡하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일단은 다시 코로 마시고요. 입으로 내쉬어요. 코로 마실 때 부풀고 있는 부분이 이 복장뼈와 가슴인데 방향이 얼굴 쪽으로 올라갔다가 후 내쉬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까 폐는 밑으로 내려가서 커져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움직이는 건 복장뼈나 가슴이 아닌 배여야 돼요. 자, 그럼 민지 선생님은 지금 시작할 때부터 복장뼈가 들려 있는 건데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쇄골의 모양을 보시면 돼요. 보통 쇄골이 선명하게 돌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가슴을 좀 내밀고 날개뼈를 뒤로 조우는 것 같이 힘을 쓰고 계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장뼈를 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리셔야 돼요. 그러면 등이 굽어지는 것처럼 모양이 바뀌는데 원래 위치가 거긴 거라서 다시 좀 더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슴 자체를 먼저 배꼽 쪽으로 이렇게 등 끌고 내려가는 힘을 쓰세요.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압박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는 복상뼈요. 뒤에 여기 브래지어 라인 있는 척추뼈거든요. 여기를 좀 더 바닥으로 눌러 놓을게요. 자, 선생님 지금 복상뼈랑 가슴이 고정되어 있고 숨을 마셔볼 거예요. 지금도 가슴이 부풀고 있죠. 선생님 배로 숨을 쉬는 느낌을 찾아야 되거든요. 자, 들이마셔 볼게요. 마시고 내쉬어요. 아까보다는 배가 좀 더 움직이고 있죠.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마시는 호흡에 공기를 더 채워볼까요? 더 마시고 내쉬어요. 마실 때 공기를 아까보다 더 많이 채워요. 더 마시고 내쉬어요. 푸덕할 때는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을 합니다. 선생님 그리고 코로 마시고 내쉴 때 무조건 입으로 후 하셔야 돼요. 자, 호흡하는 거를 기억을 잘 해보시고요. 다시 마시고 이때 배만 앞으로 볼록해지는 게 아니고 허리도 뒤로 부풀어서 바닥에 닿여있는 면적이 마실 때 좀 더 단단하게 붙었을 거예요. 그거를 회원님 본인이 지금 느껴야 돼요. 방금 좀 이상했죠? 한숨 쉬었어요. 다시 마실 건데 선생님 최대치로 들이마시면 돼요. 내쉬어요? 근데 여기 또 움직이고 있죠? 이렇게 하면 사실 자기가 안 느껴지거든요. 자, 일단은 제가 이거를 잡으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내쉬어요. 여기서 회원님한테 체크해야 되는 게 호흡하는 단계에서 배가 단단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처음에 초보 회원님께는 내쉴 때 배를 많이 넣어서 딱딱하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시고 마실 때 그 딱딱한 걸 유지하게 하는 게 쉬운 방법이거든요. 자, 내쉴 때 배가 눌렀을 때 딱딱해질 때까지 그렇죠. 딱딱해질 때까지 넣어요. 더 넣어도 돼요. 당연히 딱딱해지려면 혀가 닫히면서 내쉬어야 되는 거죠. 배를 더 넣어요. 마실 때 딱딱해진 거를 안 풀어요. 그 다음에 내쉴 때 더 넣어요. 해서 배가 딱딱해지는 게 육안으로도 관찰되는 정도가 되면 지금 복부가 딱딱해졌잖아요. 그 딱딱해진 배가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형성을 하셨을 건데요. 천천히 배가 허리를 바닥으로 누르는 힘을 써서 캐리지를 위로 1cm만 밀고 가볼까요? 정지. 호흡은 계속 하셔야 돼요. 흉곽 계속 닫혀 있어야 되고요. 다시 마시고 아까보다 배가 좀 더 단단해지고 있기는 하거든요. 내쉬면서 배 더 단단하게 잡고 1cm만 올라가세요. 정지. 배가 딱딱한 게 풀리면 멈추는 거예요. 다시 마시고 후 내쉽니다. 파워하우스에 힘이 좋으신 분들은 한 호흡에 끝까지 위로 다 열 수 있고요. 보통 푸덕이 익숙하지 않은 초보 회원님들은 여러 번에 굉장히 많이 나눠서
끊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자, 천천히 계속 선생님 숨 쉬면서 올라가 볼게요. 내 호흡이 풀리는 것 같다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호흡해서 올라가세요. 여기가 계속 들려있죠. 근데 푸덕을 처음 배우면은 내가 맞게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몰라서 어느 시점에서 멈춰야 되는지조차 잘 모르겠을 거거든요. 필라테스 동작 중에 제일 연습을 소홀하게 하는 게 푸덕이거든요. 왜냐하면 동작이 너무 심플하니까. 겉으로 보기는 동작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보이니까. 근데 찾는 게 제일 어려운 게 푸덕이라서 여기서 연습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자, 내려올 때도 방법은 동일합니다. 배가 바닥을 누르고 있는 그 힘에 의해서 천천히 캐리지가 닫혀요. 선생님들은 이제 티칭을 하실 때 보셔야 되는 게 이 누워있는 바디가 진짜로 복부의 힘을 이용해서 캐리지를 열고 닫는 건지 아니면 무릎만 폈다 접었다 하는 건지 잘 봐주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민지 선생님은 파워하우스의 힘은 찾지 못한 상태예요. 자, 지금 일단 복부의 힘을 써야 되고 두 번째는 둔부의 힘을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둔부의 힘을 쓰실 때에는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자, 엉덩이 힘을 주시고는 스쿼트 할 때 발바닥이 바닥을 누르면서 엉덩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엉덩이 힘으로 발을 밀고 올라가라고 설명을 해요. 자, 천천히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만큼만 움직일 거예요, 선생님. 엉덩이 힘이 들어가는 만큼만 올라가시면 되고 사람에 따라서 다 열릴 수도 있고 덜 열릴 수도 있는 거겠죠. 만약에 중간에서 멈추시면 거기서 다시 엉덩이 힘 잡고 다시 캐리지 열라고 하시면 되고요. 민지 선생님은 복부 힘보다는 엉덩이 힘이 좀 더 지금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무릎 펴지는 속도가 엄청 천천히 밀고 올라가거든요, 지금. 내려올게요. 그리고 지금 조금씩 치골이 후방경사 방향으로 뒤집어지고 있어서 치골을 바닥으로 내리는 힘 좀 더 꼬리 엉덩이 하는 것처럼 쓰셔도 돼요. 그렇죠? 자, 마지막은 햄스트링 힘을 쓰시는 건데요. 햄스트링 힘이 사실은 제일 자극을 느끼기가 쉬울 거예요. 자, 햄스트링 힘은 마찬가지로 엉덩이 힘처럼 쓰시면 되는데요. 뒷벅지 힘으로 이번에는 발바닥을 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자극을 제일 빨리 잘 찾아서 올라가셨거든요. 지금 민지 선생님은 둔부랑 햄스트링 자극을 느끼시는 것 같고 배는 아직 잘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돌아올게요.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발목이 고정되어 있는지, 두 번째는 무릎이 열리는 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지. 보통 자극을 못 느껴서 근육이 아니라 관절을 쓰시는 분들은 올라가는 속도가 마지막에 엄청 빨라지거든요. 그거를 보고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걸 합칠 건데요. 속도가 빨리 잘 올라가시는 그런 파워하우스가 좋으신 분들은 발토에 됐을 때 8번 하시면 돼요. 근데 속도가 엄청 늦어요. 그러면 후덕하다가 50분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원하시는 회원님이면 당연히 전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신 회원님이라면 3번 하고 끊고 지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발을 이제 힐로 바꿔볼 거예요. 좋습니다. 자, 힐로 됐을 때도 지금 저희가 필라테스 스탠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간격을 그대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저희 자연스럽게 허벅지를 열면 되지만 이 자연스러움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면 보통 골반이 좁은 분들은 주먹 1개 반, 골반이 좀 넓으신 분들은 주먹 2개 정도 가져가시면 되고 저희는 이 정도 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방법은 동일해요. 힐을 댔을 때도 발목이 90도 정도 접혀 있게끔 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발가락이 올라오시는 거는 조심해서 발가락 힘 빼주시면 됩니다. 자, 뒤꿈치에 대는 것도 동일하게 속도가 괜찮으시면 8개 연습을 가시면 되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했을 때는 정말 필라테스를 1, 2년 이렇게 오래 하신 분이 아니고서는 8번 하셨을 때 제때 시간 안에 끝내시는 분이 없어서 뭐 3번? 많이 해도 5번? 그 안에서 끝나게 되실 거예요. 클래식 필라테스는 좀 어려운 게 스프링을 5개 중에 4개 혹은 5개를 다 걸고 구동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충분한 연습을 통해서 정해진 횟수를 클리어해야 되거든요. 정해진 시간 안에.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방법은 똑같아요. 선생님 복부 힘으로 먼저 가볼게요. 사실 복부 힘이 속도 제일 느려야 되거든요. 제일 빠르죠. 복부 힘을 안 쓰는 거예요. 내려올게요. 속도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눈으로 봐도 복부 근육의 떨림이나 수축하는 게 전혀 없고 선생님 나중에 민지 선생님 이렇게 핸즈온 해보시면 되는데 배가 사실 안 딱딱하거든요. 자, 엉덩이 힘으로 밀고 올라가 볼게요. 배보다 지금 이 속도가 더 느리죠? 원래 이 속도가 더 빠르고 배가 늦어야 되거든요. 내려올게요. 그리고 지금 발목이 조금 움직여서 토보다 힐을 어려워해요. 실제로 토가 앞이고 힐이 뒤인 거는 힐이 좀 더 어렵기 때문인데 몸으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몸을 잘 쓰면 느껴질 수 있는데 토닥 처음 접하는 저희는 무슨 차이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마지막 햄스트링 힘으로 올라가 볼게요. 세 가지 근육을 다 쓰시면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설명하셔도 되고요. 회원님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거 먼저 설명하셔도 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싱글 레그로 진행을 해서 싱글 레그 리프트로 가야 되는데요. 지금 필라테스 스탠스를 갖기 때문에 필라테스 스탠스 유지하고 오른쪽 다리만 이렇게 90도를 만들어서 들었어요. 저희는 이 한쪽 다리를 들고 양쪽 다리나 혹은 한쪽 다리를 고관절 90도, 실관절 90도로 들고 있는 이 상태를 테이블 탑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오른쪽 다리만 테이블 탑을 했는데 필라테스 스탠스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왼다리 혼자 갑니다, 이제. 자, 싱글 레그 리프트에서는요, 회원님 체형에 맞춰서 이 왼쪽은 토가 될 수도 있고 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을 위해서 자세 안 바꾸고 힐 그대로 왔거든요. 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내려올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동작은요, 러닝인데 이것도 한 다리만 진행하셔도 되고요. 회원님의 불균형이 그만큼 심하다면 한 다리만 하셔도 되고 양 다리 다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은 다시 토로 바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모양은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자극을 느끼는 거는 제일 어렵습니다. 일단 캐리지 끝까지 열게요. 네, 바디 할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몰랐고요. 자, 러닝은 좌우가 일단 분리된 움직임을 가져야 되는데요. 복부와 힙과 햄스트링의 힘을 이용을 해요. 자, 선생님 일단 상상을 하셔야 되거든요. 오른쪽 복부 힘과 오른쪽 둔부 힘과 오른쪽 햄스트링의 힘을 이용해서 오른쪽 이 힐을 제가 손가락 힘줘냈는데 밀어보세요. 밀어요? 그럼 무릎이 이미 펴져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발목이 더 접히는 것밖에 없어요. 그럼 오른쪽에는 힘을 썼고 그만큼 왼무릎은 굽혀지는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제 뒤꿈치를 움직이진 않고 무릎만 접으시면 되는데 오른쪽 뒤꿈치가 밀려서 내려가는 만큼 왼다리가 접혀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가동 범위는 발목에 움직일 수 있는 정도에 따라 바뀔 거죠. 이걸 이제 교차를 하는데 다시 척추를 위로 잡아당기듯이 길어져서 힐업으로 올라가요. 정지. 자, 관찰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복부 힘 쓰고 있는지 힙 쓰고 있는지 햄스트링 힘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건데 나중에 민지 선생님 체크하시는 선생님은 복부 힘을 잘 못 쓰시기 때문에 배 힘 제대로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제는 왼쪽 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의 뒤꿈치 위치는 이동 없이 좋아요. 왼쪽 뒤꿈치 잘 밀었거든요. 왼쪽 무릎이랑 오른쪽 무릎 사이 한번 봐주세요. 자, 오른 뒤꿈치 힐업 갔다가 오른쪽 힐 다운. 오른쪽은 뒤꿈치를 밀어낼 때요. 지금 슬관절이 안으로 돌면서 무릎이 원래 폈던 것보다 더 많이 펴지면서 잠기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른쪽 고관절을 좀 더 열어낼 수 있게 잡아주시면 좋은데 이게 이름이 러닝이잖아요. 속도가 뛰어가는 것만큼 빨라야 되거든요. 자, 힐업 올라갈게요. 그리고 지금 민지 선생님은 아직 필라테스 익숙하지 않으셔서 호흡도 안 하고 계시죠. 자, 힐업, 힐 다운, 힐업,
일다운 호흡 같이 할게요. 마시고 후. 코로 마시고 후 할 때 입 열고 마실 때 입 닫고 반복하세요. 선생님 지금 어디에 힘 들어오는지 자극 느끼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러닝은요, 사실은 연습이 많이 필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한 세트를 반복을 한다 쳤을 때 각각 8개, 8개 하면 16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자, 일단 힐업으로 끝까지 밀고 올라갔다가 무릎을 접어서 캐리지 닫고 내려올 건데요. 자, 내려올 때도 저희가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내려올 때도 많이 다쳐서 다리를 테이블 탑으로 들고 무릎을 왼쪽 밖으로 돌려서 한쪽 발을 먼저 바닥에 닿아야 해요. 닿으셨으면 팔 힘 주셔서 머리 들고 그쵸? 엉덩이가 이때 보통 밑으로 내려오면서 오른 엉덩이가 빠지는 거거든요. 한쪽 엉덩이 닿았으면 위로 다시 좀 올라가라고 얘기하시고 일어나셔야 돼요. 선생님 다시 올라오세요. 자, 다시 누워볼게요. 선생님 골반 넓이 11자로 갈게요. 순서는 지금 설명 다 드렸고요. 필라테스에서는 키 커지는 느낌이라는 말을 많이 좋아하죠. 키가 한번 커져볼 건데요. 제가 유진 선생님을 다시 바디로 보신 건 유진 선생님이랑 제가 투닥을 한번 했었고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바디로 모셨고 자, 민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자극을 아마 못 느꼈을 거예요. 그 이유는 필라테스에서 설명하는 건 파워하우스가 약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우리는 오늘 1일차 첫 동작.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아마 오늘 연습을 해도 잘 모르겠을 거예요. 그거는 당연한 거. 자,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유지 선생님은 저랑 한번 했었기 때문에 잘 보여주셔야 돼요. 자, 일단은 세팅은 골반 넓이 11자 토어부터 갈 건데요. 저희 강사들이 체크해야 될 거는 골반 중립인지, 흉곽 닫혀 있는지, 어깨 사이 틈이 있는지, 시선 천장 바라보고 있는지. 근데 초보 선생님들이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건 하고 있는데도 설명을 해요. 골반 넓이 했는데 골반 넓이 하라고 또 얘기해주고 중립했는데 또 설명하고 숨 쉬고 있는데 또 설명해요. 하고 있으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자, 선생님 저희 연습 제일 많이 했던 거 흉곽 닫아서 흉곽 호흡하는 거였죠. 유형 환자라는 제가 티칭을 좀 더 디테일하게 넣을게요. 선생님 이 같은 면에서 볼까요? 제가 가리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자, 상상하세요. 보시는 분들도 폐가 여기 있어요. 횡격막이 이렇게 돔 형태로 있습니다. 자, 코로 마셔요. 횡격막이 잘 내려오죠. 연습 많이 하셨네요, 선생님. 내려왔죠. 그러면 여기서 다시 내쉬어서 호흡을 빼요. 근데 이때 배가 들어갈 때 일부러 조금 더 납작하게 넣는 거예요. 자, 배가 최대한 버티면서 마셔봐요. 아까랑 다르죠? 다시 내쉬어요. 그렇죠. 이때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복직근 아래에 해당하는 가운데를 손으로 핸즈온해서 복직근이 딱딱하게 수축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 그리고 내복사근 체크하는 방법은요. 골반 앞에 튀어나온 뼈에서 45도 사선으로 손가락을 가지고 가시면 되거든요. 마셔볼까요? 내쉬어보세요. 배를 쏙 넣으면서 내쉬었을 때 이 근육이 볼록하게 올라오면 힘 잘 쓰는 거. 지금 저희 선생님은 복직근 힘 잘 썼는데 내복사근 힘은 좀 약해요.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직근 딱딱한지 체크, 딱딱합니다. 내복사근 딱딱한지 체크. 지금 좀 힘쓰고 있네요. 그러면 마실 때 복직근, 내복사근 다 힘 안 빠지게 세팅하고 마셔요. 덜 올라오죠. 그대로 내셔서 힘 계속 유지. 자, 캐리지 열 건데요, 선생님. 제가 저기 핸즈온 했죠? 힘 안 풀리게 올라가는 거예요. 출발. 여기 힘 유지하면서 이게 파워하우스 세팅하는 해부학적인 원리 방법이에요. 여기에 힘이 빠지면 멈추는 거예요. 그럼 빠졌다. 다시 세팅. 여기서 마시고 내쉬면서 그렇죠. 들어왔다. 다시 올라가요. 배 엄청 잘 쓰고 있거든요, 지금. 내려올 거예요. 나중에
연습할 때 슬쩍 와서 한번 좀 해보세요. 풀렸다 멈춰요. 다시 마시고 내쉬어요. 그쵸? 내려와요. 이게 이제 필라테스 원리에서 말하는 호흡과 하복 부정, 중심화. 포괄적으로는 파워하우스. 자, 제가 큐잉을 좀 바꿔요. 이건 당연히 유지. 이거를 유지해야 우리는 코어 운동을 했다라고 말할 수 있고, 모든 동작에서 이거 유지를 못하면 모든 동작에서 코어 운동이라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자, 제가 큐잉을 바꿀 건데요. 아랫배 힘 들어와 있죠. 제가 선생님 정수리에 손을 올렸어요. 아랫배 힘으로 머리를 키 커지게 척추 사이 공간을 하나하나 연다고 상상을 한번 해볼 건데요. 멈출 거예요. 지금 캐리지가 진짜 미세하게 1cm도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살짝 열렸어요. 내대현도 이거 못 느끼시거든요. 근데 닫으면 다치죠. 이렇게 확인을 시켜주는 거예요. 회원님 방금 가만히 있었던 것 같잖아요. 그냥 진짜 뭔가 위로 뻗어내는 정도만 힘을 썼는데 다 열렸었죠. 이렇게 하시면 보통 이런 반응을 보여요. 자, 그러면 아랫배 힘은 끝날 때까지 안 풀어요. 풀었죠. 다시 주고 굿. 자, 키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복부의 힘에서 복직근 내복사가 다 쓰고 있거든요. 자, 몸이 기지개를 켜는 것처럼 누워서 밀고 올라가는데 머리가 밀고 올라가지는 거예요. 눈의 방향 바뀐 거 보이세요? 눈이 정면을 보고 있었는데 키 커지려고 생각하면 눈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그게 목 근육이랑 눈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데 눈이 같이 움직여야 돼요. 근데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은 자꾸 눈이 위로 갈 거예요. 회원님들한테 굳이 말 안 하시면 되고 보시면 되거든요. 속도 엄청 느리죠. 이게 파워하우스를 써서 올라가는 사람의 속도인데 이것도 연습을 많이 하면 빨라지는 거예요. 가세요. 계속 숨 쉬고 계속 가세요. 계속 키 커지시면 돼요. 잘 유지하고 있네요. 내려오는 것도 똑같아요. 조금 빠졌거든요. 꼬리뼈 내리고 꼬리뼈 내리고 내려올 때도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라 위로 밀어내는 힘이 계속 들어가면서 캐리지가 받쳐야 돼요. 좋아요, 굿. 자, 힐로 바꿀게요. 자, 여기서 많이 하는 핸즈운들이 뭐가 있냐면 발목을 고정시켜주기 위해서 회원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 핸즈운을 하거든요. 근데 해부학에서 주동 기랑근 협력근 관계에서 보면 협력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부터 설명하면 파워하우스가 약한 회원님들한테 이 동작은 이해할 수가 없는 동작이 돼요. 그래서 복부 힘과 힙과 햄스트링의 힘을 다 느끼시면 그 다음에 발을 고정되는 거 체크해 주시면 돼요. 이거부터 너무 설명 많이 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선생님 방법은 똑같아요. 호흡하는 힘 잡고 유진 선생님은 어느 정도 횡격막이 하강한다라는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하셔서 몸에서 반응을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하복부 힘 잡고 그럼 척추가 올라가는 거예요. 척추가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힙에 지금도 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힙 유지하면서 올라가시면 돼요. 연습하다 보면은 힙이랑 햄스트링에 힘 주고 있으면 근육이 딱 라인이 달라지는 거 보이실 거거든요. 키 커지면서 내려오시면 돼요. 유진 선생님 골반 조금 더 말리시는 편이라서 엉덩이 바닥으로 누르는 힘도 쓰셔야 돼요. 엉덩이를 바닥으로 가라앉히면서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서 한 번 하고 뒤로 넘어갈 건데 한쪽 다리만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발의 균형이 유지가 어려운 쪽을 풋바에 내리시고 균형 유지 잘하는 쪽 들면 되거든요. 제가 오른다리 들게요. 좋아요. 우리는 골반 넓이 11자였으니까 이렇게 그냥 계속 드시면 돼요. 자, 제가 아까 민지 선생님은 힐에 대고 있는데 저희는 러닝 할 거에 대비해서 토로 바꿀게요. 이건 자율입니다. 대신에 선생님들이 선택하는 거에 대한 이유는 있으셔야 돼요. 자, 방법은 똑같아요, 선생님. 키 커지는 힘으로 가시는 거예요.
정지. 자, 오른쪽 다리가 많이 움직이거든요. 오른쪽 엉덩이 밑에 딱 붙어 있는지 계속 느끼세요. 자, 캐리지 닫을게요. 호흡하고 눈이 저렇게 많이 움직이면 집중이 풀린 거거든요. 둘. 방금은 거의 서클을 그렸는데 집중을 안 한 거예요. 지금도 입이 계속 움직이고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려오세요. 아직 집중을 못 찾았죠? 자, 러닝으로 일단은 가볼게요. 거의 집중해요. 자, 집중. 올라가요. 키 커질게요를 엘롱게이션이라고도 많이 표현을 하고 축에서 신장되는 거라서 축신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같은 말인데 내 꼬리도 조금만 내려가. 좀 더. 눈각 더 닫고 무릎에 힘 빼고 옆에서 봤을 때요. 여기 주름이 잡히거나 여기가 볼록해져 있으면 과신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무릎 1cm 구부려봐요. 이렇게 슬개골이 볼록하게끔 되어 있어야 이게 끝이에요. 그쵸? 이 끝. 여기서 더 내려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척추가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밑으로 누르시는 거거든요. 이거 자이고 꼬리뼈 좀 더 가라앉혀서 자, 여기서 출발할 건데요. 선생님 일단 호흡 다시 할게요. 마시고 내쉬어요. 아직 아까만큼 힘이 안 들어오죠. 마시고 내쉬어요. 선생님 종아리 힘이 빠져야지 파워하우스가 잡히시는 거예요. 마시고 마실 때 힘 빼면 안 되죠. 내쉬고 힘 들어온 거 유지하고 마셔요. 마시고 내쉬어요. 유지하셔야 돼요. 유지하셔야 돼요. 자, 오른쪽 힐이 내려갈 거예요. 풀렸죠? 계속 유지하기. 처음에 그냥 밀고 올라왔을 때랑 표정부터 다르지 않아요? 발도 이렇게 꿈틀거리면 안 돼요?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해볼게요. 선생님 캐리지가 닫혀요. 오른쪽 힐이 내려갑니다. 캐리지를 닫는데 키는 커지면서 캐리지가 닫혀요. 선생님 갈 수 있는 범위에서 끝. 자, 키가 커져서 캐리지가 여니까 발이 올라가는 거예요. 얘를 일부러 드는 게 아니고 캐리지가 뽑혀 나가니까 열리고. 이것도 어떻게 체크를 하냐면 뒤꿈치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힐업 할 때 양쪽을 더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종아리 힘으로 그냥 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왼쪽이 내려가는데요. 캐리지가 닫으니까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발목을 일부러 접는 거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무릎 꺾였죠? 그대로 업. 굿, 좋아요. 정지. 자, 반대로 교차하시면 돼요. 캐리지가 계속 닫히니까는 여기까지가 끝. 자, 올라갑니다. 키 커지고 얘는 고정. 반대로 교차. 그렇죠. 그대로 힐 업. 정지하고 무릎 구부려서 캐리지 닫을 건데요. 러닝으로 갈수록 어렵다라는 거는 유진 선생님 표정만 봐도 아마 느꼈을 거긴 하거든요. 자, 옆으로 돌아서 조심해서 갈게요. 예원 선생님 한 번만 바디아 하시고요. 선생님들 다 가까이 올게요. 조심해서 누워주세요. 복부 힘들었는지 핸즈온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풋바에 그냥 발 편하게 올려주세요. 자, 일단은요. 저희가 뭘 움직이지 않고 호흡만 해도 배에 힘이 들어와야지 이 동작은 시작이에요. 보다시피 동작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동작을 우리가 뭐 배 운동은 들었으니까 당연히 힘 들어오고 엉덩이 앉았으니까 힘 들어오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얘는 그런 건 없어요. 우리가 쓰려고 노력을 해야 써지거든요. 자, 첫 번째 복직근은 치골 라인 따라서 이 부분에서 힘을 쓰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배 호흡하는 거예요. 마시고 입으로 내쉬어요. 처음에 저는 그냥 핸즈온만 하고 숨 쉬라는 큐만 주거든요. 여기서 힘을 쓰면 굳이 뭐 배를 넣어라 뭐 이런 말은 안 해요. 근데
근데 제가 여기 단계에서 복부 힘을 안 주면 그 다음에는 호흡하는 방법을 알려주거든요. 배가 나와야 되고 들어가야 되고 납작해야 돼요. 자, 복직근엔 힘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골반 앞에 튀어나온 뼈에서 45도 사선으로 내려갑니다. 자, 마실게요. 얘는 내쉴 때 나오거든요. 후 할 때 배가 들어가서 방광이랑 자궁을 좀 눌러줘야 돼요. 아직 내 목사근이 힘 안 들어왔거든요. 여기인데 다시 마시고 내쉬어요. 배를 더 넣어서 바닥으로 그렇죠. 조금 들었어요. 힘 빼지 말고 유지하면서 마셔. 내쉬어요. 배가 바닥으로 더 내려. 더 납작하게. 들어가야 들어가요. 아랫배가. 이건데 힘이 엄청 약한 거예요. 선생님 여기 한번 힘좀 해보실래요? 여기는 복직근. 복직근은 힘 잘 썼어요. 근데 여기서도 사선으로 내려가시면 돼요. 골반 앞에 튀어나온 뼈에서 45도 사선으로 가면 다시 마시고 내쉬어요. 여기가 엄청 볼록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졌을 때 살짝 딱딱한 정도. 겉근육은 잘 쓰지만 속근육을 좀 쓰기 어려운 타입. 자, 일어나서 이거는 웨이트 먼저 배우신 분들은 회원들도 다 비슷해요. 유지선에 다시 와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게 좀 직관적이라서 파워하우스가 너무 추상적이라서 설명을 이렇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 파이팅! 마시고 내쉬어요. 여기 만들어주세요. 오케이. 다시 마시고 내쉬어요. 내복사근 쓰는 거. 이게 코어 활성화하는 거. 이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가는데 러닝할 때 눈이 왜 그렇게 움직이냐면 러닝하면 움직이는 관절 개수가 많아지잖아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내려갈게요. 자, 선생님들 이거를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뭐 컬업이나 뭐 복부 시리즈, 뭐 힙브릿지 이런 동작은 그냥 들면 힘 들어와요. 그래서 연습이 좀 덜 되어 있더라도 수업하는 거에 문제는 없거든요. 문제는 푸덕이에요. 푸덕은 일단 첫 번째 동작인 것부터가 난관이에요. 처음 모여서 처음 티칭을 하는데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푸덕은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들 각자 지금 세 분이서 리포머에 누워서 연습을 먼저 시작을 하셔야지 되는데요. 배 자극, 엉덩이 자극, 햄스트링 자극부터 찾아요. 연습하고 나중에 티칭할 거라서 지금 티칭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연습부터 할게요. 개인 연습이라서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시면 되고 유진 선생님 바디 아까 하셨으니까 정리하시고 선생님도 먼저 일단 연습 시작하실게요.